레오나르도 다빈치는 1452년 4월 15일 오전 3시 이탈리아 토스카나 지방의 빈치라는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15세기의 인물이지만 특이하게 출생일자와 시간까지 정확하게 알 수 있는데요. 공증인이었던 그의 할아버지가 중요한 것을 항상 적어두는 습관이 있었고 그 기록이 남아있어 파악이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그의 이름 다빈치는 빈치 출신이라는 뜻으로 아버지의 이름은 피에로 다빈치였습니다. 그의 아버지 피에로는 여러 명의 여자 사이에서 10명이 넘는 자식을 두었는데요. 혼의 아들이었던 레오나르도는 서자를 인정하지 않는 당시의 사회 분위기 때문에 정식으로 고등교육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할아버지와 아버지로 내려져 오던 공증인이라는 직업 역시 그가 선택할 수 없는 길이었기 때문에 그는 어렸을 적부터 다양한 분야에 학문적 관심을 가졌습니다. 레오나르도는 1466년 그가 14살 때 피렌체로 이사를 가면서 본격적으로 그림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피렌체에서 저명한 예술가였던 안드레아 델 베로키오 밑에서 약 6년간 미술 및 기술 공작 수업을 받으며 예술에 관련된 기본을 다질 수 있었죠. 스승 베로키오의 이름은 안목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자신의 이름처럼 베로키오는 제자가 뛰어난 예술가가 될 것이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예술가로서의 뛰어난 재능은 당시 피렌체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자랑했던 메디치 가문의 시선을 끌었습니다. 덕분에 그는 메디치 가문이 후원하는 예술가, 철학자, 수학자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과 소통할 기회를 얻기도 했는데요. 젊은 시절 다양한 학문 분야를 동시에 경험한 것은 레오나르도가 훗날 다양한 분야에서 천재적인 면모를 보이는 바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24살이 되었을 무렵에 상당히 큰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되었는데요. 레오나르도가 동성애자라는 소문이 퍼진 탓에 그는 큰 공경에 처했습니다. 동성애는 당시 엄중하게 다스리는 중죄에 해당되어 큰 화를 당할 위기에 놓였죠. 증거불충분으로 풀려나긴 했으나 감옥살이까지 한 그는 피렌체를 떠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1482년 30살의 다빈치는 피렌체를 떠나 밀라노를 향했습니다. 많은 예술가들을 후원했던 밀라노의 공작 루도비코 스포르차의 후원을 받게 된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이곳에서 약 18년 동안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이때 그의 유명한 걸작 암굴의 성모와 최후의 만찬이 제작되었습니다. 20대 초반 형성된 다양한 학문에 대한 갈증은 이곳 밀라노에서 절정에 달했는데요. 그림을 그리지 않을 때면 해부학, 식물학, 지리학, 천문학, 지질학 등 다양한 학문을 탐구했으며 다양한 발명품과 무기 개발에도 뛰어난 역량을 보였습니다. 거의 모든 방면에 천재성을 보였던 다빈치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모든 사물에 대한 지식은 가능하다. 1499년 프랑스 왕 루이 12세의 침입으로 밀라노를 떠나 다시 피렌체로 돌아온 다빈치는 군주론으로 유명한 마키아벨리와 친분을 쌓게 됩니다. 또한 이 기간 동안 그는 인류사에서 가장 유명한 초상화를 그리기 시작했는데 이는 바로 모나리자였습니다. 이후 1506년부터 약 7년간 다시 밀라노에서 활동한 레오나르도는 이제 더 이상 과거처럼 젊고 촉망받는 예술가가 아니었습니다. 1513년 과거 인연이 있던 메디치 가문 출신 교황 레오 10세로부터 후원을 받긴 했지만 라파엘로와 미켈란젤로라는 거장들이 이미 자리를 잡아 우선순위에서 밀려났죠. 세간의 관심에서 멀어진 그는 이때부터 그림보다는 광학, 기하학, 해부학 등의 학문에 몰두했습니다. 1516년 교황 레오 10세가 세상을 떠나며 그를 후원해줄 이는 더 이상 없었고 그는 어쩔 수 없이 이탈리아를 떠나야 했습니다. 그는 생애의 마지막 몇 해 동안 프랑스의 왕 프랑스와 1세의 후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프랑스와 1세는 다빈치에게 아름다운 성체와 많은 봉급을 지원해줬고 무엇보다 다빈치의 천재성을 진정으로 알아주며 심리적으로도 큰 지원을 해줬습니다. 레오나르도는 1503년에 그리기 시작했던 초상화 모나리자를 이곳에서 비로소 완성시킬 수 있었습니다. 뒤늦게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게 된 그였지만 오랜 유랑 생활로 인해 그의 기력은 상당히 쇠약해져 있었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을 직감한 듯 1519년 4월 19일
그는 유서를 남겼고 얼마 뒤 5월 2일 만 67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많은 이들이 그를 화가 다빈치로 기억하지만 그의 그림은 17점만 존재하며 그 가운데 상당수는 미완성 작품으로 남아 있습니다. 모든 사물에 대한 지식이 가능하다는 자신의 말처럼 그는 세상 만물에 대해 연구하고 탐구했으며 세상에 없던 발명품들까지 다수 고안했었습니다. 공격용 탱크, 헬리콥터의 원시 모델, 새와 박쥐의 비행을 관찰해 만든 관절 글라이더, 투석기, 자동 직조기 등 그 분야도 다양했습니다. 또한 코페르니쿠스에 앞서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 아님을 주장했고 뉴턴에 훨씬 앞서 중력에 관련된 개념을 언급했으며 다윈보다 약 400년을 앞서 인간을 넓게 보면 원숭이와 같은 카테고리로 볼 수 있다는 기록을 남겼습니다. 자신을 둘러싼 모든 것을 탐구하고 이를 지식으로 도출해낸 레오나르도 다빈치. 르네상스 시기를 대표하는 천재 중 한 명이었던 그의 유산들은 현재까지도 우리에게 큰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